작년 연간 수출을 보니까요, 역사적으로 처음으로 7천억 달러를 돌파했습니다. 대표적으로 삼성전자, SK하이닉스, 현대차 이런 기업들 원화 기준으로 매출이 늘어났다. 반도체 수출이 작년에 22%나 증가했습니다. 연간 기준으로 보면 역사상 최고치였죠. 아마 올해도 반도체 수출이 계속 잘 될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영희입니다. 연말 연초 가족분들과 행복한 시간 보내셨습니까? 경제지표는 연말 연초에도 쉬지 않고 업데이트 되었습니다. 오늘은 연말 연초에 나온 중요한 데이터 내용을 알아보고 주가와 연결지어 말씀드리겠습니다. 2025년 코스피가 가파르게 올랐기 때문에 2026년은 수익률을 어떻게 지키고 더 높일지 고민이 더 많으실 거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장기적으로 주가는 우상하기 때문에 조정을 보일 때마다 투자의 기회로 삼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럴 때일수록 더욱 중요해지는 게 자산 배분입니다. 자신의 상황에 맞게 주식, 채권, 안전자산까지 비중을 잘 설정하여 소중한 자산을 지키고 불려나가시길 바랍니다. 우선 작년 연간 수출을 보니까요, 전년보다 3.8% 증가했습니다. 금액은 7,097억 달러라고요. 역사적으로 처음으로 7천억 달러를 돌파했습니다. 수입은 약간 감소했고요. 그런데 이거 일평균 수출이 제가 코스피하고 중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일평균 수출도 작년 26억 4천만 달러였습니다. 사상 최고치였었습니다. 그리고 12월 코스피하고 관계 말씀드리겠습니다만 29억 달러였습니다. 제가 29억 2천만 달러 전망했는데요. 제 예상치하고 거의 비슷했습니다. 원화 가치가 계속 하락하고 있죠. 그래서 원화 기준으로 보면은 수출이 더 증가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가지고 달러 기준으로 작년에 수출이 3.8% 증가했는데요. 환율이 오르다 보니까 원화 기준으로는 수출이 8.3%나 대폭 증가했습니다. 그만큼 우리 수출 기업한테는 영업이익이 많이 늘어났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대표적으로 삼성전자, SK하이닉스, 현대차 이런 기업들 원화 기준으로 매출이 늘어났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문제는 내년에도 계속 수출이 증가할 수 있을 것인가 이런 건데요. 작년 하반기에 수출이 증가했습니다. 그러나 올해는 좀 증가세가 둔화될 것 같습니다. 우리 수출에 선행하는 게 G20 선행지수죠. 11월 데이터가 약간 꺾였는데요. 이게 추세적으로 꼈는지 좀 앞으로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제가 예상하면은 올해 OECD G20 선행지수가 증가세가 둔화되는 거로 나옵니다. 그렇게 되면 아마 수출 증가세도 올 하반기에는 감소세로 전환할 수가 있습니다. 이미 산업연구 같은 데서 올 하반기 수출이 감소세로 전망하고 있는데요. 그 이전에 G20 선행지수를 미리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주요 품목별로 보면요, 여전히 반도체 수출이 잘 됩니다. 전체 수출이 3.8% 증가했다고 말씀드렸습니다만은 반도체 수출이 작년에 22%나 증가했습니다. 연간 기준으로 보면 역사상 최고치였죠. 그리고 자동차가 미국으로 수출이 안 됩니다만은 유럽이나 아시아 지역으로 수출이 아주 잘 되고 있습니다. 자동차도 증가율은 1.7% 그쳤습니다만은 금액 기준으로 보면 역사상 최고치 기록했고요. 그 다음에 바이오 헬스 이쪽에 수출이 잘 되고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부진한 게 철강, 석유화학, 석유 제품 이런 것들이 계속 부진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우리 수출 비중을 보면요, 작년에 반도체 비중이 24.1%로 역사상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반도체가 우리 수출을 주도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선박 비중이 상대적으로 늘어났습니다. 우리 수출을 반도체가 주도하고 선박이 좀 미뤄졌다. 상대적으로 부진한 게 석유화학, 철강이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국가별 수출 비중을 보면은 우리가 최대 수출 시장이 중국하고 미국이죠. 그런데 작년에 미국으로 수출이 3.8% 감소했고요. 중국으로도 1.7% 감소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작년 수출이 3.8% 증가한 것은 아세안, EU, 중남미, 인도, 중동 이런 쪽으로 수출이 증가했기 때문입니다. 추세를 보면요,
중국 비중이 2018년을 정점으로 계속 하락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미국 비중은 재작년까지 올랐습니다만 작년에 관세 효과, 그다음에 미국 소비 증가세가 둔화되면서 수출 비중이 줄어들었습니다. 물론 4분기 통계만 보면요, 중국 비중은 올라가고 미국 비중은 더 줄어들고 있습니다. 대신 아세안 비중이 꾸준히 늘어나는 추세고요. EU, 인도 상대적으로 견조한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12월 한 달 수출을 보면요, 12월 수출이 13.4% 증가했습니다. 그 다음에 수입은 4.6% 증가했습니다. 12월과 품목별 수출을 보면요, 여전히 반도체가 연간뿐만 아니라 12월에도 잘 되고 있습니다. 43% 증가했고요. 그 다음에 컴퓨터, 자동차를 약간 감소했습니다만 상대적으로 증가하고 있고요. 역시 바이오 헬스 이쪽에 수출이 잘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철강, 석유화 이쪽은 월별로도 계속 부진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주요 지역별로 보면요, 연간으로 미국, 중국 수출이 감소했다 말씀드렸습니다만 12월 한 달만 보면은 미국으로 3.8%, 중국으로 10.1%나 증가했습니다. 비중 보면은 미국 비중은 17.10%로 낮아지고 있고요. 중국 비중이 18.8%로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수출 보면은 그동안 미국 비중이 올라갔는데 작년에는 하락하고 있고요. 월별로 보면은 미국 하락폭이 크고 중국이 상대적으로 높아지고 있다는 겁니다. 저는 우리나라 수출 각국 비중을 보면서 그 나라 경제를 전망하고 있는데요. 우리 수출 보면은 미국 경제는 상대적으로 성장이 둔화되고 중국 경제는 4 내지 5% 성장하고 있습니다만 그래도 괜찮은 성장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인도 쪽으로 수출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일평균 수출하고 코스피 관계인데요. 상관계수가 0.86입니다. 일평균 수출이 지난 12월 달에 29억 달러, 제 예상치가 29억 2천만 달러라고 말씀드렸습니다만 거의 비슷했었습니다. 그런데 12월 말 코스피가 4,214 정도 됐었는데요. 일평균 수출 29억 달러를 보면은 우리 코스피가 일평균 수출 금액에 비해서 한 38% 정도 가대평가됐습니다. 물론 일평균 수출에 한해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런데 우리 코스피가 일평균 수출에 비해서 그동안 이렇게 가대평가됐던 거는 이전에 2번 있었어요. 2007년이었었습니다. 이때 은행 금리가 하락하니까 은행이 수익원 다변화시켜야 된다. 이런 의미에서 주식형 펀드 캠페인을 했습니다. 주식형으로 돈이 몰리면서 자산운용사들이 주식을 사면서 이때 코스피가 가대평가됐었습니다. 그 다음에 2021년 4월이었었죠. 이때 소위 동학개미운동이라고 이런 단어가 많이 나올 정도로 우리 개인들이 주식시장에 적극적으로 참여했습니다. 이때 한 39% 가대평가됐습니다. 그 이후로 지금 가장 가대평가됐습니다. 12월 기준으로 38% 가대평가됐는데요. 이번에는 AI 혁명 이런 것들이 주가 상승에 동의이 된 것 같습니다. 물론 가대평가 정도가 더 확대될 수도 있습니다. AI 혁명이 지속되면서요. 그러나 일평균 수출만 보면은 코스피가 지나치게 가대평가 영역에 들어섰다. 그리고 올 1월을 전망해 보면 일평균 수출 금액이 28억 5천만 달러로 12월보다는 약간 줄어들게 나옵니다. 그런데 여기서 주가가 더 오른다면은 계속 가대평가 정도가 확대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AI 혁명이 어떤 식으로 우리 경제에 영향을 미칠지 이건 앞으로 계속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만은 어떻든 일평균 수출로만 보면은 주식형 펀드 캠페인, 동학개미운동 그 이상으로 우리 코스피가 가대평가되고 있다. 이런 의미에서 가대평가가 되면 될수록 우리가 주식시장에 좀 리스크 관리를 해 주시는 게 좋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수출이 작년에 반도체를 제외하면 1.0% 감소했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반도체는 정말 수출이 잘 되고 있습니다. 아마 올해도 반도체 수출이 계속 잘 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올 1월에는 반도체 수출이 좀 증가세가 금액 기준으로 좀 둔화될 수가 있습니다. 삼성전자 주가는 우리 반도체 수출 금액하고 상관계수가 0.72 정도 되기 때문에
물론 내년 연간 전체적으로 보면 삼성전자 주가가 계속 오를 수가 있습니다만은 잠깐이라도 좀 조정을 거칠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국가데이터처에서 지난해 12월 30일 날 산업활동 동향을 발표했어요. 경기 선행지수를 보면서 제가 주식 투자하자 이런 말씀을 계속 드리고 있습니다.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선행지수 순환변동치가 11월까지 오르게 나왔습니다. 그러나 동행지수 순환변동치는 11월에 오히려 1월 저점을 깨고 밑으로 떨어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선행지수는 계속 경기 회복을 예고하고 있는데 동행지수 순환변동치가 대표적으로 현재 경기 상태를 나타내는 지표입니다. 이거는 계속 경기가 나쁘다. 사실 제가 1월에 저점일 것이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동행지수 순환변동치 보니까 계속 경기 수축 국면이 진행되고 있다. 물론 한국의 GDP 같은 거 보면 작년 1분기를 저점으로 계속 올라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통계청의 동행지수 순환변동치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런 판단도 가능한데요. 그런데 과거에 보면은 선행지수 순환변동치가 올라가면은 동행지수 순환변동치가 뒤따라 올라갔습니다. 그러나 선행지수 순환변동이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데도 동행지수 순환변동치가 계속 하락한 거는 금융하고 실물의 괴리가 너무 벌어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선행지수가 이런 7개 지표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실물지표, 재고순환지표, 기계류 내수출하지수, 건설수주액 이런 것들은 최근 3개월 동안 계속 감소하고 있어요. 그럼에도 선행지수가 오른 거는 장단기 금리차가 좀 확대됐고요. 특히 최근에 코스피가 급등하다 보니까 이 코스피 급등 때문에 선행지수가 상승한 거죠. 그래서 금융하고 실물지표 괴리가 지금 굉장히 커지고 있다. 선행지수가 올라가는 건 실물지표는 안 좋은데 코스피 때문에 오르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동행지수 순환변동치는 금융지표는 없어요. 동행지수 구성요소와 광공업 생산지수, 서비스업 생산지수, 건설기성액 이런 것들입니다. 이런 것들은 굉장히 부진하다는 거죠. 그래서 동행지수 순환변동치는 계속 하락하고 있습니다. 동행지수는 실물지표만 구성되고 있기 때문에 실물경제가 안 좋기 때문에 계속 하락하고 있는데 선행지수는 주가지수 코스피 때문에 그렇게 오르고 있다. 그만큼 금융하고 실물하고 괴리가 확대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은행에서 경제심리지수를 발표하고 있는데요. 최근에 경제심리지수도 정체되고 있습니다. 오히려 12월 달에는 조금 하락했죠. 근데 과거 보면 이게 코스피하고 같이 움직이고 있는데요. 이렇게 주가가 오른데도 불구하고 특히 소비 심리가 최근에 조금 악화되고 있습니다. 기업 심리는 낮은 수준에서 약간 개선됐는데요. 소비 심리가 나빠지면서 경제 심리 지수가 전반적으로 하락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문제는 제가 일평균 수출 금액하고 코스피하고 괴리가 너무 벌어졌다. 그러면은 이 괴리가 어떻게 축소될 것인가 여기에 달려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여러분한테 주가를 볼 때 가장 중요한 변수 중에 하나가 OECD가 발표하는 한국 선행지수나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선행지수 순환변동치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기 선행지수 순환변동치는 통계청 선행지수를 기반으로 해가지고 제가 다시 만든 겁니다. 그래서 통계청 선행지수하고 수치는 약간 다른데요. 방향은 거의 같습니다. 그런데 이게 제가 전망해 보면은 1월을 정점으로 이 선행지수 순환변동치가 하락하게 나옵니다. 물론 그 제 전망치입니다. 그런데 이 선행지수 제가 만든 순환변동치하고 코스피하고 뭐 거의 방향 같죠. 때로는 그 선행지수가 1개월 정도 선행을 합니다. 그러나 전체적으로 방향 같은데요. 제 예상치 선행지수 순환변동치를 고려하면은 이제 주가가 조정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입니다. 주가가 조정을 받으면서 실물하고 금융의 괴리가 축소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뭐 명목 GDP에 M2 이런 거 여러 경제 지표로 코스피가 가대평가 영역에 있습니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그 가대평가가 해소된 가장 중요한 지표가 선행지수 순환변동치 아닌가 생각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발표될 OECD 한국 선행지수나 통계청의 선행지수 순환변동치
이런 것들을 잘 관찰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이거는 제가 통계청 선행지수를 바탕으로 다시금 만든 겁니다. 이게 1월거 정점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앞으로 발표되는 데이터를 계속 보면서 제가 모델을 수정하게 되는데요. 계속 발표될 때마다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어떻든 올 1월 정점으로 선행지수 순환변동치가 하락할 가능성이 높고 주가도 같이 조정을 보일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고맙습니다.